안녕하세요. 해안유학원 김성일 부원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가 이제 캐나다 컬리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것과 함께 오늘은 특별히 유학 후 이민에 대해서도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유학권 입장에서 그 이민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전문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유학을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캐나다 컬리지나 캐나다 4년제 대학이 자연스럽게 유학 후 이민에 대해서 이제 함께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방송을 듣고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함께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캐나다 컬리지 유학 후 이민에 대한 세미나를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같은 입장에서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캐나다를 일단 먼저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캐나다라는 국가 자체가 미국이랑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요 도시들 뭐 밴쿠버, 캘거리, 리자이나, 위니펙,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이런 주요 도시들이 거의 미국과는 1시간 뭐 전후로 뭐 에드먼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멀리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미국과 1시간 전후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미국과 캐나다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사실 공유하고 거의 같은 국가처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시스템, 뭐 교육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 살펴볼 때 다른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앞 시간 혹시 캐나다 4년제 대학교에 대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캐나다 4년제 대학 같은 경우 들어가는 입학 조건이나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이 아무래도 미국 대학하고의 들어가는 준비 사항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컬리지 같은 경우도 캐나다는 주로 이제 직업 훈련이나 아니면 좀 실용적인 보케이셔널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은, 미국은 아무래도 물론 미국도 직업훈련 쪽에 많이 포커스되어 있지만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편입을 위해서 많이 미국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캐나다는 이제 컬리지를 간다고 했을 때는 편입보다는 직업훈련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잡을 찾고 영주권까지 노리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캐나다는 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냐면, 땅덩어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45배나 넓은 굉장히 큰 국가지만 인구는 한 2020년 기준으로 3,774만 명.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넓은 국가, 한 50배 넓은 국가에 우리나라보다 적은 인구가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저 수많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 인구를 사실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으로만으로는 이걸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사실 받아들이고 있고, 캐나다 정부에서도 2017년인가요? 그때 이후부터 매년 30만 명씩 받아들이겠다라고 공포를 했고, 그 다음에 인구 증가 대비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니까 재작년 기준에 33만 명 이상이 이제 증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우리나라도 아직은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뭐 향후 몇 년 뒤에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도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30만 명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벌써. 벌써 이제 노령화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는 이거를 인지를 하고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선포했고, 그게 이제 잘 실천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다르게 인종 분포도 보시면은 영국계가 28%, 프랑스계가 23%로 생각보다 프랑스계가 굉장히 많이 있죠. 왜냐면은 이제 퀘벡주나 이쪽은 거의 프랑스어를 쓰는 프랑스 쪽 사람들이 많고요. 뭐 혼혈이나 아메리칸 원주민, 뭐 아시아도 아직은 사실 한 6%로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점점 이제 이민자들 통해서 많이 늘어날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영어만 사용하는 국가는 아니고요. 공식적으로는 프랑스어도 공용어에 들어가는데, 퀘벡주를 제외한 뭐 온타리오나 BC주나 알버타나
기타 주들은 사실 영어만 사용해도 크게 생활하는데 불편은 없는데 이제 퀘벡주, 뭐 몬트리올이나 퀘벡을 하셨을 때는 프랑스어를 사용을 하지 않을 때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물론 뭐 관광으로 가는 건 상관없지만 실제 뭐 컬리지를 가거나 대학을 갔을 때 프랑스어가 안 되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캐나다로 갈까? 뭐, 요거는 항상 저희가 이제 하는 질문이긴 한데, 일단 오늘의 주제는 이제 유학 후 이민이니까, 그러면 유학 후 이민을 어떤 식으로 캐나다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면은 매년 한 3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저희 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20대가, 이 캐나다에 유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이 저희도 이제 이렇게 물론 캐나다 자체는 워낙 이제 이민 국가 뭐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민 국가이다 보니까 해외에서 오는 이민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실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고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좀 더 체계적으로 받아들일지 이제 시스템화된 이민 시스템이 있어요. 뭐 이번에 보시면은 전문 인력 이민 FSW, 뭐 전문 기술직 이민 FSTW, 그 다음에 경험 이민 CEC 이렇게 세 카테고리가 이제 가장 주를 이루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20, 30대, 40대의 젊은 사람들이 캐나다 가서 일을 하거나 어떤 이제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 세 카테고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원래 이 시스템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전에 있었는데 2015년 이전에는 수속 기간이 보통 2년 이상으로 굉장히 긴 기간을 이렇게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15년 1월부터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커다란 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일정 조건과 일정 점수가 되면은 이제 인비테이션, 초청장을 주고 그리고 그거를 영주권으로 신청을 하게 됐을 때 거의 6개월 안에 이제 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EE라고 보통 얘기하고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이제 큰 틀이라고 보시고 그 밑에 세부 카테고리의 전문 인력, 전문 기술직, 경험 이민인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캐나다 컬리지나 캐나다 4년제 대학교를 해당되는 20대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3번의 경험 이민 CEC, 캐나디안 익스피리언스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신청 순서는 이 세 카테고리가 이제 모두 뭐 비슷하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얻은 것이나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자격 판단을 먼저 이렇게 본인이 저기 웹사이트 있죠. cic.gc.ca 를 딱 클릭하시면은 이제 영어 선택하시고 하단 부분에 내려가시면은 익스프레스 엔트리라고 이제 그 카테고리가 있으세요. 거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웹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자격 판단, 엘리지빌리티를 본인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 뭐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이시면은 해당되는 내용 왜냐면은 뭐 영어 능력은 있을 수 있어도 이제 직업 경력이 아무래도 없으시니까 그 다음에 학력 이런 부분들 학력은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 컬리지나 아니면 4년제 유니버시티에 대한 학력이고 경력은 이제 물론 이제 해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한 경력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CEC에서는 캐나디안 익스피리언스라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캐나다에서 1년 이상 일을 한 경력이 이제 사실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쭉 이렇게 하면은 본인의 점수가 대략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자격 조건이 된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준비를 하고 뭐 여기서 서류 준비 언어라는 거는 아무래도 캐나다 같은 경우는 IELTS 제너럴로 가겠죠. 왜냐면은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IELTS 아카데미로 가는데 여기 이민 같은 경우는 제너럴 그 카테고리가 따로 있으니까 그걸 준비해야 되고 학력이나 뭐 경력 이런 거는 캐나다에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신원조회는 아무래도 경찰서, 신체 검사는 지정병원, 뭐 재정은 이제 은행 잔고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거를 해서 이제 프로파일을 이제 작성할 수 있는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모든 입력 사항들을 다 이제 입력을 하고 이제 점수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딱 뜰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미그레이션에서는 이제 매 2주마다 한 번씩
추첨을 하게 되는데 뭐 점수대가 뭐 440, 450, 460, 470 이렇게 나오는데 내 점수가 만약에 한 어느 정도 일정 점수가 되면은 그 점수의 최저 미니멈의 컷오프에 딱 걸리면은 이제 나는 인비테이션 초청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초청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6개월 안에 뭐 한참 빠를 때는 뭐 한 8주나 4주 걸 만에 나왔다고 하긴 하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평균 한 뭐 6개월에서 7개월, 8개월까지 조금 더 시간이 이제 소요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살펴보면요. 일단은,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반드시, 물론 이제 그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거는 1년 이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PGWP가 걸려 있기 때문에 보통은 2년 이상의 과정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1년만 그 컬리지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은 보통 8개월 과정이라서 PGWP를 8개월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8개월밖에 못하면은 이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년 이상을 해야지 PGWP를 3년을 받거든요. PGWP라는 것은 밑에 보시면은 Post Graduate Work Permit이라고 해서 캐나다에서 2년제나 3년제나 4년제의 대학교 과정을 졸업을 하시면은 그 유학생은 이제 본인이 뭐 물론 신청해야 되긴 하겠지만 뭐 문제 없이 대부분은 3년의 워크 퍼밋, 오픈 워크 퍼밋이라고 해서 내가 어디에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내가 어느 회사에서 나에게 잡 오퍼를 받아야지 어떤 취업 비자를 받는 게 아니라 캐나다에서 대학 과정을 졸업했다는 것만으로도 오픈 워크 퍼밋 3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3년 취업 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일을 뭐 사실 아무 데나 가서 뭐 이렇게 서빙을 하거나 아니면 캐시어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이제 NOC 스킬 타입의 0, A, B 그 다음에 C, D까지 있긴 한데 그거는 뒤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B 이상의 직종에서 일을 꼭 하셔야지 이제 자격 조건이 되시는데 보통 B가 뭐 테크니컬 잡이나 스킬드 트레이드인데 보통 이거는 이제 2년제나 3년제 정도만 하시면은 이쪽 일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고 A 타입은 주로 이제 4년제 이상을 하셔야 되고 제로는 이거는 이제 매니저급의 일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학력도 중요하지만 경력도 필요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1년 이상 풀타임. 여기서 이제 1년 이상의 풀타임을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1560시간. 만약에 1년 이상의 풀타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PGWP가 3년이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이거를 1560을 채우거나 아니면 심지어 3년에 1560을 채워도 되긴 합니다. 물론 이제 1년 이상만 풀타임을 해도 이제 뭐 그런 경력 조건에 최소 자격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점수대가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1년이 아니라 2년, 2년이 아니라 3년에 풀타임을 했을 때 아무래도 그 점수가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감안을 해서 파타임보다는 가능급적이면 풀타임으로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ELTS 아카데믹은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고 이제 이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너럴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카데믹보다 조금 이제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컬리지를 충분히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학생들 대부분 6.0인데 그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6.0 이상 여기서는 이제 얘기하는 거는 강영역에 모두 6.0 이상이면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또 캐나다에서는 자체적으로 CLB라고 해서 캐네디아 랭귀지 벤치마크라고 하는 그 돼서 거기서 이제 NOC 뭐 B 그룹은 리스닝 5, 리딩 4, 라이팅 5, 스피킹 5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NOC 뭐 제로나 A는 IELTS 리스닝 6, 리딩 6, 라이팅 6, 스피킹 6, 뭐 이런 식으로 이상이면은 이제 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이제 편하게 딱 봤을 때는 IELTS 6.0 이상 준비하시는 게 가장 이제 무난하시고 혹시 이제 나는 영어도 좀 잘하는데 이제 프랑스어도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다.
프랑스어를 도전하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가산점이 작년 10월 이전까지는 30점이 붙었다가 최근에는 50점까지 붙으니까 좀 더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영어도 6.0 이상 사실 받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에 프랑스어까지 가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점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이게 이제 점수가 가장 높아요. 보통 이제 결혼 미혼이면 110점, 기혼이면 100점인데 이제 20에서 29세 사이가 이제 가장 점수대가 높고, 그리고 20세 미만은 점수가 없고 이제 30세 넘어가면은 그 나이에 따라 올라가면서 이제 1점, 2점 조금씩 이제 점수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함께 가게 되면은 배우자의 학력, 경력, 언어 능력이 이제 가산점을 붙는데 뭐 이것도 다 합치면 한 4, 50점 정도 이렇게 붙긴 하더라고요. 앞에서 이제 NOC, 도대체 NOC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캐나다 정부에서 이제 직업군을 분류를 이제 크게 5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이라고 해서 NOC로 이렇게 보통 불려지고, NOC 타입 제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관리직, 매니저급으로 뭐 레스토랑에서 서버가 아닌 이제 레스토랑 그 총 지배인에 해당되는 매니저, 그 다음에 뭐 광산, 배선장 이렇게 어떤 직급에서 이제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의 급을 보통 제로 타입이고, 그 다음에는 레벨 A는 요거는 이제 전문직, 보통 의사나 치과의사나 건축기사나 아니면은 뭐 시스템 매니저, 시스템 컴퓨터 쪽이나 IT 분야에서 이제 4년제 이상을 반드시 졸업을 하신 사람에 해당되는 부분이 레벨 A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학생들 중에서 뭐 물론 이제 컬리지가 아무래도 이제 들어가기도 쉽고 일 찾기도 쉽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어리기도 하고 사회 경험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굳이 뭐 2년제보다는 4년제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가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무조건 2년제가 좋다, 무조건 4년제가 좋다라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소 조건인 이제 스킬 레벨 B가 이제 바로 숙련 기술직으로 테크니컬 잡이나 스킬드 트레이드에 해당되는 거고, 보통은 이제 2년제나 이제 3년제 보통 졸업을 하시면, 물론 1년제에서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민성 사이트에서 권장하는 거는 2년제 이상.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PGWP 3년 이상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2년제 또는 3년제로 이제 가능하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레벨 C나 레벨 D가 있는데, 레벨 C는 비숙련직이고 D도 비숙련직인데, 이거는 뭐 사실 학력 뭐 고조로 안 나와도 뭐 정육점이나 서버나 뭐 청소부나,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이쪽을 뭐 이렇게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이제 해외 노동자가 해외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일을 찾을 때 최소 레벨 B 이상은 사실 권장하는 것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주의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이게 뭔가? 저희 이제 컬리지 가는 많은 학생들 중에서 이제 자동차 정비나 뭐 이렇게 중장비 정비 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이제 그 필터에 이렇게 테크니션이라고 딱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NOC 코드 7321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 오토모티브 서비스 테크니션, 트럭 앤 버스, 메카닉 앤 메카니컬 리페어러 이렇게 딱 뜨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스킬드 레벨 레벨이나 타입으로 딱 B, 이런 식으로 B가 딱 뜨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 그 직업 전공이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직종이 어떤 그 타입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요거를 이렇게 그 찾아보시면 좋은데, 요거는 works.p.kr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제가 나중에 요거는 사이트를 한번 공유할 수 있으면 한번 공유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CA. 그 캐나다 그 이민 사이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아까 점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뭐 나이가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나이고, 그 다음에 그 학력, 그 다음에 언어 능력,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그 일한 경력이거든요. 그래서 나이는 최대 점수가 결혼을 한 사람은 100점, 그 다음에 교육은 최대 140점,
언어는 최대 150점, 그 다음에 경력이 최대 70점, 그 다음에 미호는 그보다는 한 10점씩 좀 높은 점수가 되고, 만약에 이제 기혼자인데 배우자가 뭐 교육이나 언어나 아니면 그 캐나다에서 취업 경력이 있으면 10점, 20점, 10점 해서 총 30, 40점, 40점까지 최대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본인의 스킬드 타입에서의 어떤 그 강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이제 교육한 부분이 있으면은 추가 이제 50점이 있을 수 있고, 해외에서 만약에 취업 경력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점수 있고, 또 저 하단에 보면 D에 해당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프랑스어 능력, 그게 최대 이제 원래 30점에서 50점이 향상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형제 자매가 캐나다에 영주권 시민권자가 있으면 거기에 가산점이 붙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밑에 보시면은 200점이나 뭐 600점 같은 경우 있는데, 요거는 혹시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PGWP라는 자체는 내가 이제 어느 회사에 고용되지 않아도 그 회사가 어떤 특정한 조건이 없더라도 내가 그냥 일한 경험만 있고, 그 다음에 세금 보고 낸 경험만 있으면은 사실 그거로 이제 점수가 되는데, 근데 심지어 내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특정 회사가 나를 고용을 했고, 그 잡오퍼를 주고, 그 잡오퍼가 캐나다 이민성 사이트의 자격 조건에 합당하면은 최대 이제 200점까지. 그리고 또한 만약에 그게 어떤 그 주정부, 연방정부 이민이 아니라 주정부의 특정한 이민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면 최대 또 600점까지 될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뭐 나중에 이제 다르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해서, 그럼 도대체 나이는 최대 점수를 어떻게 보고, 나이가 떨어지면, 많아지면 어떤 식으로 내려가느냐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에서 29세를 가장 이제 캐나다에서 가장 원하는 나이대고, 30세가 넘어가고 40세가 넘어가면은 점수대가 굉장히 떨어지고, 특히 45세 이후로는 점수대가 없다라는 거. 물론 이제 만 나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이냐 아니면 대학교도 컬리지도 1학년 1년제냐 2년제나 4년제냐, 그리고 아니면은 그 학력이 이제 이게 한 가지로 이제 공부를 하셨느냐, 또 석사를 했느냐, 뭐 박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이제 이렇게 차별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캐나다에서 이제 뭐 친척이나 프랑스어 능력이나 여러 가지 이제 NOC 뭐 레벨에서 잡오퍼가 왔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이제 점수대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중복돼서 설명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얼마 정도의 점수로 이거를 이제 노미네이트가 됐는지 저도 이제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cic.gc.ca에 가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1월 21일이니까 이제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그 정부의 캐나다에서 이제 발표한 점수 때는 최저 점수가 454점이더라고요. 요거는 타이가 작년 7월 23일의 점수와 이제 뭐 유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요때 초청받은 인비테이션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4,626명, 이렇게 4,626명이 받았고요. 자, 그러면은 뭐 보통 점수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 451에서 460점이 이제 12,000명이고, 또 분포도가 가장 많은 게 이제 401점에서 450점대가 46,000명으로 좀 가장 많은 부분이고, 요런 이제 풀에 본인들의 점수대가 어딘지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이 다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심지어는 1월 21일에는 CEC, 우리가 해당되는 CEC가 이제 454점이었는데 1월 7일에는 461점이었고, 쭉 내려가서 8월 20일에는 454점으로 좀 낮았고, 뭐 또 심지어 7월 23일에는 445점으로 좀 더 점수가 낮았고, 물론 이제 작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캐나다에서 이제 취업하고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들이 조금 적은 편이긴 했지만, 또 의외로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계속 이민을 신청했다라는 거, 이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이제 유학 후 이민에 대한 요 부분을 요 정도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은 왜 캐나다 컬리지를 가야 될지, 크게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여섯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캐나다 컬리지는 도시별로, 주별로 특성에 맞춰 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캐나다 자체가 굉장히 사실 넓은 땅덩어리에 도시들이 사실 곳곳에 좀 많이 흩어져 있고, 그리고 물론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그 주요 도시인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캘거리나 뭐 에드먼튼 이런 주요 도시들에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좀 작은 도시들,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작은 도시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런 그 작은 도시에서도 컬리지들이 보통 한 개씩 있고 인구 한 5만 이상이면은 웬만하면은 컬리지 하나 있고 거기에 심지어 4년제까지 대학까지 다 이렇게 잘 개설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컬리지에서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가능하고 또 이거는 국제 학생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이 이제 모두 평등하게 이제 받는 거고 물론 일부 전공은 국제 학생들 좀 안 받는 전공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술직 전공들은 뭐 다 받으니까 그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컬리지는 아무래도 4년제에 비해서는 입학 조건이 조금은 좀 많이 좀 쉬운 편이긴 하죠. 왜냐면은 캐나다 4년제는 뭐 한번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입학 조건이 사실 좀 까다롭잖아요. 특히 내신이 최소 뭐 80에서 90에 거기에 에세이에 활동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컬리지 같은 경우는 캐나다 내신만으로도 들어가지만 사실 내신 점수를 사실 그렇게 뭐 보지는 않고 어떻게 뭐 쉽게 얘기하면 캐나다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만 해도 이제 충분히 갈 수가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영어 점수. 영어 점수는 저희가 이제 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높더라고요. 미국이 보통 토플 한 60에서 65점 정도면은 미국 컬리지들은 웬만하면 사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 컬리지들은 최소 입학 점수가 80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80점 전체 점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각 항목이 20점 이상. 그러니까 사실 이 점수면은 실제 저희가 이제 토플로 가는 그 컬리지 학생들 보니까 대부분 90점 이상으로 거의 뭐 미국의 4년제 대학 가는 수준으로 영어 점수는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이민 점수할 때 사실 토플은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IELTS로 많이 학생들이 이제 준비해서 가는데 IELTS 기준으로는 거의 한 6.0 이상, 그리고 각 항목은 5.5 이상, 그리고 일부 좀 인기 있거나 좀 특화된 전공, 뭐 의료 계통의 전공들, 뭐 간호학이나 치위생이나 아니면 약사 보조나 이런 전공들은 6.0이 아니라 6.5 이상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업 기간 중에 코업이 굉장히 연계가 잘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4년제 대학 중에서 뭐 워털루나 사이먼 프레이저 같은 대학들이 이제 코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국제 학생들이 오히려 UBC, UT 몇 기를 가기보다는 오히려 워털루나 이제 사이먼 프레이저 같은 대학교를 선택을 하고 이제 공부하고 취업하는 거를 많이 이렇게 하듯이 2년제, 뭐 3년제, 왜냐면은 이제 컬리지는 2년제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1년제, 2년제, 3년제, 심지어 4년제까지 모두 다양하게 다 제공하는데 2년제든 3년제든 상관없이 학업 기간의 한 50, 최대 50%까지는 일과 그 인턴십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그 코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사실 어린 나이에 가서 공부하고 현지 이제 캐나디언들하고 같이 이제 경쟁을 해서 과연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걱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학교 커리큘럼 안에는 이제 공부와 인턴십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이제 참여만 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왜냐면은 뭐 영주권을 받으려면은 일을 해야지 이제 영주권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캐나다 컬리지에서도 그 커리큘럼이 굉장히 사실 잘 되어 있습니다. 학업 중에는 또한 그 굉장히 사실 유리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파트타임을 주당 22시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4년제 대학교는 또 당연히 이제 파트타임 20시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학교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외부에서 주당 20시간까지 최대 할 수가 있고, 방학 기간, 그러니까 보통 9월 학기, 1월 학기 외에 이제 5월 학기를 보통 방학으로 많이 가지는데 이 5월부터 8월까지의 이 방학 기간은 40시간까지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 뭐 물론 미국 컬리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편입을 전적으로 목표로 두고 명문대학교를 간다고 하면은 캐나다 컬리지는 일을 하면서 바로 취업을 빨리 나갈 수 있는 예, 좋은 유리한 조건의 예,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학비와 생활 비용. 물론 이제 파트타임으로도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이제 거의 생활비는 다 벌고, 그 다음에 학비도 아무래도 이제 컬리지가 대부분 15,000불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15,000불이면 캐나다 달러가 요즘에 한 뭐 800, 뭐 후반에서 900원 정도로 계산하시면 거의 한 1,300만 원 정도로 2년 또는 3년 예, 과정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시고 하실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4년제보다는 경제적으로 예, 학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하고 또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네,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 코업이라는 게 도대체 그럼 뭔가, 이 코업이라는 거는 이제 코오퍼레이티브 에듀케이션이라고 정규 교육 과정에서 이제 인턴십이 포함된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고등교육기관은 지역 산업체들과 산학 협력을 활발하게 하여서 실용 위주로 이제 학업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아까 이제 코업 말씀드린 거를 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학업 기간 중 최대 이제 50%까지 포함되어 있고, 고등교육기관은 적극적으로 코업 활동을 통해서 산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병행하고, 또 이거는 단순히 무임금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임금으로 이제 일을 해서 이제 급여까지 받고, 나중에 이제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을 신청했을 때 이제 이렇게 가능한 건데, 뭐 이 부분은 사실 학교를 가기만 하면은 학교에서는 또 이거 아주 상세하게 또 잘 안내를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크게 이제 코업을 내가 꼭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기보다는 가면은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해드리면은 이제 계속 PGWP 나오는데, 이거는 포스트 그레주에이트 워크 퍼밋으로 고등교육기관, 그러니까 컬리지 또는 이제 4년제 대학교의 2년 이상의 과정을, 물론 이제 4년제 대학교를 2년만 하시고 중도 포기하고 나서 PGW를 신청할 수는 없으세요. 반드시 내가 신청한 그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2년제면은 2년을 꼭 마치셔야 되고, 3년제 과정, 어드밴스 디플로마는 3년제 전체적으로 잘 마치셔야 되고, 4년제 대학교는 그 4년제 과정을 잘 마치시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한 학생 비자가 있으시고, 그리고 6개월 안에 이제 이 PGWP를 이제 신청만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학생들 중에서 내가 2년제 좀 했다가 나중에 이제 4년제 편입을 좀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2년제에서 한번 PGW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4년제 졸업하고 나서 또 PGW 받고,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OPT가 2년제를 해도 이제 OPT 받을 수 있고, 4년제도 받을 수 있고, 석사나 박사를 해도 OPT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되는데, 캐나다는 이 PGWP 자체는 일생에 한 번만 딱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제 2년제를 하고 취업이 안 되고 좀 애매하고 그냥 바로 그냥 4년제로 편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4년제를 마치고 나서 이제 PGW를 신청하는 게 좋고, 그러나 나는 영주권이 목표고 빨리 취업을 해서 그 다음에 영주권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2년제나 3년제를 졸업을 하시고 바로 이제 그 PGW를 신청을 해서 일을 뭐 1년이나 2년이나 3년을 끝까지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시면은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알아볼 거는, 그럼 과연 컬리지에는 어떤 전공들을 이렇게 좀 많이 가느냐, 이렇게 많은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는데요. 저희가 좀 봤을 때 가장 사실 굉장히 좀 치열한 전공들은 요 위에 첫 번째 란에 보시면은 간호학, 그 다음에 약사보조, 치위생, 물리치료, 이쪽 전공들이 좀 이렇게 인기 있고 취업률 100%이고 굉장히 사실 그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전공이에요. 그러나 캐나다 컬리지에서는 이 전공들에 대해서는 국제학생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간호학은 RN 4년제 RN이 아니고 2년제 PN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2년제 PN조차도 국제 학생들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은 수로 받고 그래서 이제 거의 입학 신청을 하는 오픈 당시에 사실 신청하지 않으면은 거의 뭐 이렇게 입학하는 건 어려울 수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약사 보조나 치위생 이런 것도 국제 학생들한테 자리를 컬리지마다 많이 줘봐야 한 세 자리에서 다섯 자리밖에 안 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미 자격 조건을 갖춘 학생들이 뭐 1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딱 집어 넣어도 될까 말까예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만약에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 점수가 이제 졸업만 한 게 아니라 뭐 평균 점수 물리, 생물, 화학, 뭐 수학에서 60점으로 졸업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70점이나 80점이나 그 이상의 점수.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서 이제 경쟁을 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이 첫 번째에 해당되는 이 전공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어느 정도 고등학교 졸업을 했을 때 성적이 괜찮고 영어 점수도 충분하고 여기서 충분하다는 거는 6.5 이상 충분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많이 좀 실용적인 전공. 여기는 이제, 여기도 굉장히 사실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이다 보니까, 여기도 거의 이제 경쟁률은 세지만,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포트폴리오 조건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픽 디자인이나 3D 애니메이션, 이쪽은 이제 포트폴리오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국 학생들이 이제 많이 찾는 전공이 바로 회계학이나 광고 마케팅이나 물리학, 주로 이제 비즈니스 계열들의 전공인데요. 비즈니스 계열들이 아무래도 사실 취업이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쪽 특정한 그 전공인 회계학이나 광고 마케팅이나 물리학 이쪽으로는 취업이 거의 사실 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전공하는 학생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또 이제 이렇게 엔지니어 전공, 이 자동차 정비, 중장비 정비, 항공 정비 이쪽 정비학 쪽도 사실 취업률은 거의 사실 문제가 없는데 물론 이 중에서 항공 정비는 최근에 이제 취업률이 조금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 정비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중장비 또는 자동차 정비. 왜냐면 이쪽이 아무래도 조금 힘든 쪽이긴 하지만 그러나 취업률은 100%고 나중에 영주권까지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항공 정비만은 이제 취업률은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본인이 물론 이제 그쪽에 꿈이 있으면은 좀 준비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뭐 무조건 인기 있다고 선택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학과 이거는 뭐 4년제든 2년제든 상관없이 이제 굉장히 인기 있죠. IT 쪽이나 보안 쪽이나 뭐 이쪽은 사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앞에 말씀드렸던 전공들 자체는 학력 점수, 그 다음에 영어 점수 외에 추가 점수, 추가로 필요한 조건들, 뭐 수학이나 생물이나 화학 같은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포트폴리오도 있을 수 있고, 뭐 수학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유아교육이나 호텔 경영이나 승무원학과 이쪽은 사실 영어만 잘해도 충분히 사실 입학할 수가 있긴 하니까, 특별히 뭐 유아교육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취업률 100%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진학을 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사실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가 과연 어느 전공, 물론 이거 외에도 다양한 전공들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일단은 캐나다 컬리지에서 과연 무슨 전공이 있을까라고 이제 먼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캐나다 컬리지는 도대체 뭐 어디에 있는가 아니 어떤 컬리지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컬리지들이 가장 인기 있는가 일단 캐나다 컬리지는 이 지도에서 보시겠지만 주로 대도시에 아무래도 많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소도시에도 한두 개씩은 꼭 있을 수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취업을 위해서나 그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물론 최근에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이 RNIP라는 걸 통해서 또는 애틀란틱 뭐 이렇게 이민 파일럿을 통해서 뭐 동부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시골 지역에서 이제 컬리지 나오게 됐을 때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건 이미 이제 준비된 상황 학생들한테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처음 시도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가급적이면은 대도시에 있는 유명한 컬리지의 유명한 전공을 아무래도 선택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인기 있는 컬리지들은 제가 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모든 대학들을 다 사실 표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주요 대학들 중심으로 사실 표기를 해놨거든요. 먼저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저기 중에서는 아무래도 세네카가 좀 많이 이제 인기가 있겠죠. 세네카가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이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여기는 뭐 비즈니스든 승무원학과든 뭐 호텔이든 뭐 어떤 전공이든지 뭐 다 이렇게 세네카 선택할 수 있고, 또 쉐리던 같은 경우는 디자인 계열들 뭐 그래픽 디자인이나 3D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이쪽으로 하는 학생들한테 유리하고, 세인트 로렌스는 이제 토론토에서 약간 한 두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에 있는 컬리지인데, 여기도 뭐 뭐죠, 해양 쪽은 아니고, 여기도 이제 뭐 임산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광물 쪽이나 좀 자연 쪽으로 관계되어 있는, 그런 전공들이 사실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학비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좀 이 표를 올려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컬리지들, 유니버시티 말고 컬리지들이라고 표시된 학교들의 평균 학비는 15,000불로 보시면 되세요. 물론 이제 쉐리단 같은 경우는 25,000불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4년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4년제는 한 25,000불 이상이시고, 2년제는 평균 1년에 15,000불로 예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온타리오 토론토에서 인기 있는 센테니얼이나 코네스토가나 컨피더레이션이나 뭐 페인쇼, 플레밍, 조지 브라운, 그 다음에 조지안, 험버, 요런 학교들도 평균 뭐 15,000불 전후로 이제 학비들이 다 책정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지역마다 학교마다 약간씩 특징들이 다 있기는 한데, 저희가 사실 오늘 시간에 뭐 일일이 하나씩 다 말씀드리긴 힘들고, 아마 차후에 다른 시간이 있을 때 그때 한번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서부, 이제 밴쿠버 쪽에 있는 컬리지들인데, 뭐 알렉산더나 뭐 빅토리아에 있는 캐머슨이나 아니면은 카필레노 또는 또 뭐가 또 볼 수 있는 게 더글라스 컬리지 뭐 이런 학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동부와 다르게 서부 쪽의 컬리지들의 학비는 물론 이제 조금 싼 데는 뭐 15,000불대로 보이고, 더 싼 데는 10,000불대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정말 좀 저렴한 학교들은 좀 사립 컬리지도 있을 수가 있으세요. 캐나다에는 이제 4년제 대학교는 거의 이제 공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년제 컬리지는 공립 컬리지도 있고 사립 컬리지도 있는데, 사립 컬리지들이 공립에 비해서 조금 비용이 저렴하고, 또 일부 컬리지는 이제 PGWP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사립 컬리지들이 이제 조금 비용이 싸다고 했을 때 막상 또 PGWP가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유의를 두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글라스 같은 경우는 좀 인기 있는 서부 밴쿠버에서 인기 있는 컬리지인데, 여기는 학비가 조금 높은 거, 요즘 한 18,000불 정도 하니까. 그러나 이제 나중에 편입을 위해서는 또 더글라스가 또 유명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컬리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입학 조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졸업, 뭐 특정한 점수는 사실 필요 없고요. 그냥 졸업만 하시면 되고, 또 대부분의 전공들은 검정고시도 이제 받아줍니다. 물론 특수한 일부 전공들은 이제 안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검정고시로 다 가능하니까 검정고시 학생들도 캐나다 컬리지는 도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캐나다 4년제 대학은 검정고시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컬리지는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점수는 IELTS 6.0, 각 과목 5.5 이상. 그리고 일부 전공, 계통의 전공들은 6.5에 6.0 이상 요구하니까 그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토플은 뭐 80점, 각 과목 20점 이상, 또는 이제 일부 전공은 91점에서 또 21점 이상, 25점 이상.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뭐 전공마다 뭐 디자인 계통이나 연기 전공 이쪽은 뭐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나 오디션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뭐 대부분의 전공들은 추가적인 뭐 그런 필요한 부분이 없으니까, 네, 편하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지만,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컬리지 지원 시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대부분 좀 이렇게 학생들 중에서 컬리지는 뭐 사실 뭐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인기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찾는 전공들은 사실 지원서가 보통 오픈을 11월 달에 해요.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11월이 아니라 12월에 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11월 초순, 중순에 이제 대부분 많이 하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때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영어가 웬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전공들은 뭐 영어가 없어도 이제 조건부로 입학을 하실 수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인기 전공들은 영어가 준비되어야지 미리 이제 그 신청했을 때 빨리 이제 오퍼를 받을 수가 있긴 하니까, 그 전까지 이제 영어를 준비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은 뭐 한 텀 이렇게, 왜냐면은 컬리지 같은 경우는 9월에만 입학하는 전공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1월이나 5월까지도 이렇게 개설하는 전공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본인의 이제 시작일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을 학기, 그러니까 9월 학기에 대한 데드라인은 보통 뭐 2월 1일이라고 얘기하고 5월 30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요거는 이제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마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자리가 더 있으면은 그 이후라도 이제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이 마감일은 뭐 이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시기가 9월이다.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한 7, 8개월부터 준비를, 뭐 늦어도 이제 11월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근데 만약에 그 시기가 자리가 찼고 안 된다 싶으면은 그 다음 1월이나 그 다음 년 이제 9월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캐나다 컬리지를 하는 거는 입학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4년제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내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냐, 그 다음에 전공이 뭐냐, 그 이후에 이제 영주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물론 개인적으로 사실 준비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전문가인 저희들과 함께 상담을 받으시면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하고 최적화된 전공, 학교, 도시, 지역 뭐 모두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